증시가 정말 뭐 하루 단위로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아요. 오르면 오른 대로 또 스트레스 받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은 좀 독특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떨어지는데 소부장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뭐 원익 IPS 뭐 이런 기업들이 20% 넘게 오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대만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지금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소부장들이 뭔가 보여준 것들도 많았었고, 다른 이유들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떨어졌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 별거 없고 미국장이 하락해서 떨어진 거예요. 미국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탄력 좋은 게 메모리, 마이크로, 뭐 샌디스크 이쪽인데, 이쪽에 상승률이 둔화되고 뭐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도주도 미국장을 따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할 얘기는 키 맞추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주도주도 순환매를 하다가 소부장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 소부장이 생각보다 덜 올랐어요. 반도체는 소부장과 삼전닉스랑 계속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이거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도주와 주도주 사촌,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주성 엔지니어링, 뭐 원익 IPS, 한미반도체 이런 사촌들이 서로 키 맞추기를 합니다. 한 달 차이일 수도 있고 3개월 차이일 수도 있는데, 반복되면서 상승기 마무리로 갈수록 가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오늘처럼 하루에 20%씩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다음날은 어떻게 될까요? 저렴한 것 같은데 뭐 이쪽도 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키 맞추기를 간다라는 거죠. 이거를 한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랑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한미반도체 차트입니다. 언제였었냐면 2024년에 이렇게 보이죠. 한미반도체가 먼저 오르고 나중에는 한미반도체가 오른 게 좀 멈춥니다. 하이닉스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하이닉스 투자 수익률이 2025년 하반기부터 지금 1년 동안 가장 높았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26년 1월부터 다시 또 쫙 올라가지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박자 또 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이때부터 다시 또 올라가지고 최근에 226% 상승률이었다가 11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서로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키 맞추기 하다 보면은 결국 올라갈 거는 올라가더라. 주도주들 간에서도 어떤 패턴이 있다. 순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주도주랑 주도주 사촌이 막 서로 반복되면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외주가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증권주가 올라가면 끝물이에요. 제약주가 가면 끝물이에요. 식품주가 가면 끝물이에요. 이런 것처럼 안 오르던 업종까지 이제 온기가 퍼질 때는 그만큼 주도주랑 주도주 사촌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제 주도주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소외주가 오르는데 실적을 동반하지 않고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테마처럼 왔다 갔다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네라고 하면서 매수세들이 멈추고 매도세가 더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트리거가 한번 딱 발동하면서 큰 조정 또는 하락이 옵니다. 이쯤 되고 나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상승을 했단 말이죠. 기술 트렌드가 한번 지났어요. 실제로 뭐 태양광이 돈을 버는 거는 지금쯤부터 돈을 버는데, 올랐던 거는 15년 전에 올랐던 거고, 주가가 오르는 건 초창기에 오르죠. 우주가 오르는 것도 나중에 우주 기업들이 돈을 벌겠지만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따끈따끈한 신상이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환호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적인 신선함이 끝나버려요. 한번 하락장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가 오는데 실적을 동반하지 않고 기술적인 따끈따끈함만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게 뭐 메타버스도 있었고, 옛날 전기차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실적 동반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는 대개 뭐 6개월, 1년을 못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실적을 가져가면서 올라가는 걸 받아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죠. 계속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거고, 조정을 받아도 실적 대비 저렴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와요.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고 또 올라갑니다. 실적이 없으면은 조정받았을 때 손바뀜이 안 들어와요. 이미 파는 사람은 공포에 질렸고 사는 사람도 공포에 질렸죠. 실적이라는 용기를 주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없이 들어가려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면서 더 하락하고 시즌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라던가 반도체 소부장은 실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바퀴 정도 회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젠슨항 관련주는 왜 떨어졌느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젠슨항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김포공항으로 오고 일요일날 시구하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말 안에 젠슨항과 누군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올 거고, 아마 일요일쯤 나오겠죠. 그러면 월요일날 장 시작했을 때는 야, 얘네들이었구나, 깐부 2차 회동은 이런 기업이 있구나 하면서 또 이때 기대감이 쫙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어제 미국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기대감만 가지고 하기에는 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확실성이 나오니까 주가가 다시 내림폭이 있었다. 그러면 주말에 깐부 회동 2차 회동하고 어떤 의미 있는 거래들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월요일날 수혜주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참고로 두산 시구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LG랑 회동을 하면 LG를 시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두산을 시구하는 거지? 잠실 때문에 그냥 두산한 건가? 아닌가?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그런 건가? 추론을 해봐야 되죠. 아니면 젠슨왕이 LG도 챙기고 두산도 챙기기 위해서 회동은 LG랑만 하고 시구는 두산이랑 해주면서 서로 다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셈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왕 관련주 중에서 젠슨왕이 챙길 수밖에 없는 회사를 볼 필요가 있다. 피지컬 AI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환율이 뭐 1539원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환율 자체가 높은 건 위험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개인과 기관이 안 받아주는 날은 떨어지는 거고 개인 기관이 사버리는 날은 더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은 그걸 왜 파느냐?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파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26년에 가장 많이 오른 대형주예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ETF나 뭐 펀드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의미로 파는 건 아니다. 그냥 비중 조정상 파는 거고 계속 팔 것 같다 이거고요. 다만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물가 상승 압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카드를 쓰기는 어려워질 것 같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데 최대한 버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물가 압박이 너무 거세지면은 금리 인상 카드를 한 번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지 한국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상관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오늘 관심 종목주들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디에서 돈이 빠졌고 어디로 들어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전형적인 순환매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돈이 들어갔고요. 젠슨왕 관련주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7조 가까이 팔았고 6조 3천억 그저께 6조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고 개인의 순매수가 그저께 6조, 오늘 5조 거세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온 것 같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결국은 갈 길 갑니다. 주도주가 오르면 주도주 사촌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야, 전임 네가 언제 소부장 얘기했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제 영상, 멤버십 영상 보시면 일주일 전이랑 그 열흘 전 영상 보시면 제가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특강을 따로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오르는데 전공정, 후공정은 지금 수혜가 다음번에 넘어올 건 맞는데 안 오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강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보시면 알 겁니다. 아, 진짜 얘기했었구나. 열흘 전에 얘기했었구나.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제가 오늘 될지는 모르는 거죠. 가야 될 길을 갈 건데 그거를 먼저 공부하고 주도주 20% 들고 앞으로 주도주가 오르면 오를 애들이 있을 거고 걔네들을 80% 비중으로 그 길목에 사서 기다리면 얘네들도 수혜가 오더라. 이게 역발상 전략인 거지 아무것도 안 오르는 소외주에 들어가는 게 역발상 전략이다 이런 것도 아닌 겁니다. 한 번쯤은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멤버십 강의로 들으셔도 좋고 애덤 스미스 클래스 링크에 있는데 여길 들으셔도 좋고 이번에 들으면 7월 중순에 서울과 부산에서 오프라인 특강을 합니다. 월 멤버십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티켓을 드리거든요. 오프라인 강의 티켓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결제하시면 손해를 안 봐요. 한번 들어보시고 특강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욕을 많이 먹죠. 단기적으로 욕을 많이 먹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역발상 투자자예요. 지금 제가 오르는 걸 따라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얘가 오르고 나면 다음번에 오를 애를 예상해서 투자하고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게 고통스러워도 덜 잃고 벌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도주가 오르면 주도주 사촌에 투자하는 전략을 쓰자. 이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이 뭘 할지 모르겠어요. 예상이 안 가요. 근데 만나는 기업들은 대략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호재가 나오고 월요일에 어떤 게 오를지는 저도 주말에 영상을 또 찍어서 한번 저만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